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번잡한 도시의 사무실, 고요한 집 한 구석, 아니면 끝없는 생각의 미로 속인가요? 어디에 있든 잠시 멈춰 상상해보세요. 깊은 숲속 안개가 자욱한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발 아래는 끝없이 펼쳐진 숲을 뿐.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떠나고 싶으신가요? 잃어버린 꿈, 잊힌 열정, 아니면 진정한 나 자신? 오늘 우리는 시부도라는 오래된 지혜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부도는 소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선불교의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 시무. 즉, 왜 소일까요? 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소를 찾아 나서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에 닿는 물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잊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끝없는 디지털 소음, 타인과의 비교, 이런 것들은 우리를 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는 여전히 그곳,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듯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그때, 성공을 쌓아도 사랑을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시부도는 말합니다. 그 공허함은 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소를 찾는 여정은 외부의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귀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모험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소를 찾아 떠나봅시다. 시부도의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소는 우리의 근원적 본성, 선천적이고 심리적인 소질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이라 부르고 서양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 정의했습니다. 소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 그리고 동시에 신성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소는 단순히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진화의 역사, 모든 조상의 경험적 침전물이 응축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분노, 욕망, 두려움 같은 본능은 때로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 창조성, 그리고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시부도는 이 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동물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를 잃어버렸다. 그 소를 찾아야만 네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소라니요? 저는 소를 키운 적도 없는데요. 현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소는 네 안에 있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 한 영원히 허전할 것이다. 이 비유는 시부도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소는 외부에 있는 어떤 목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를 잃어버렸을까요?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외부로 끌어냅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업무량,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내면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른처럼 우리는 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의 가장 아래층에는 동물적인 근원적 존재가 있다. 그 근원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없다. 융은 이 근원을 집단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의 원형적 이미지와 본능이 담긴 깊은 셈입니다. 소는 바로 그 셈의 상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이라 부르며 모든 인간이 본래 부처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소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의 그림자와 본능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능을 두려워합니다. 내 안의 분노, 욕망, 약점, 이건 나답지 않아라며 외면하죠. 하지만 시부도는 말합니다. 그 본능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으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부처, 깨달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는 단순히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선과 악,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얽힌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통합에 있습니다. 소를 찾는 여정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아득히 펼쳐진 숲풀은 우리의 망상과 혼란, 즉 번뇌입니다. 넓은 물과 먼 산은 내면의 장애물, 우리가 직면해야 할 두려움과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늦가을 나뭇가지 울음은 고독 속에서 들리는 희미한 깨달음의 메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곧 끝없는 장애물에 부딪히는 그 순간, 직장에서의 좌절,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스스로와의 싸움, 소를 찾는 여정은 바로 이런 때 시작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그래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릴 때요. 하지만 이 여정은 위험합니다. 융은 무의식의 세계를 원시적 숲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엔 우리의 그림자, 억눌린 욕망, 잊고 싶었던 상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를 찾으려다 길을 잃을 수도, 소의 뿔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용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 옛 선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 스님이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어둠과 고독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골짜기에서 황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강렬해 스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선다면 나는 영원히 나를 잃을 것이다. 스님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선종의 대가 임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친 풀밭에는 호미질을 하지 말라. 그 풀밭 그대로가 불성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망상, 혼란, 본능조차도 깨달음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으로 보면 이는 무의식의 에너지를 의식화하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을 억압하면 신경증이 생기지만 그것을 통합하면 생명력이 됩니다. 소는 우리의 본능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때로 황소처럼 거칠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외면하면 우리는 진정한 힘을 잃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감정을 억누르며 이성적이기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시부도는 말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길들이라고. 소를 찾는 여정은 우리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명력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소를 찾는 일은 이 질문에 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신성과 인간성을 발견하는 모험입니다. 시부도의 소는 단순히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는 우리의 무의식,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자아는 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하지만 무의식은 그런 분별을 넘어선 전체성을 품고 있습니다. 시부도는 이 둘을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카를 융은 이를 자기의 실현이라 불렀습니다. 자기는 자아와 무의식이 하나 되는 상태, 즉 무아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부처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이 아닙니다. 나가르주나 같은 선사들은 부처를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는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태양 같은 의식입니다. 관물양수경에서 고타마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들의 참되고 보편적인 알매바다는 우리 자신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그 원천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부처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잠재력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는 자아의 상대적 시각을 넘어 절대적 객관성으로 세상을 보는 의식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맑은 호수 앞에 섰을 때 호수는 여러분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모습이든 빛나는 모습이든 호수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부처의 의식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소를 찾는 일은 바로 그 의식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를 찾기가 어려울까요?
자아는 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이건 잘못됐다며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는 그런 판단 너머에 있습니다. 소를 찾으려면 자아를 내려놓고 무의식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마음, 즉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경험합니다. 이 통합은 단순히 개인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바꿉니다. 자아의 상대적 시각은 분열을 낳지만 무아의 절대적 시각은 연결을 만듭니다. 소를 찾는 여정은 우리를 더 큰 전체의 일부로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나와 너, 인간과 자연, 심지어 선과 악마저도 하나로 묶는 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적 갈등, 문화적 대립, 개인의 고립, 이런 것들은 자아의 상대적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시부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소를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분열을 치유할 씨앗을 발견한다고. 그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부도의 첫걸음, 시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끝없는 수풀을 헤치고 깊은 물을 건너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소가, 아니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꿈, 억눌렀던 감정, 혹은 두려워했던 내면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그 소를 향해 내딛어 보세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조차 여러분의 여정의 일부니까요. 우리는 모두 소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소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은 세상을 바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댓글로, 친구와의 대화로, 혹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답을 나눠보세요. 소를 찾는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보세요. 시부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도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